네, 이번에는 머니컬럼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만나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은행주의 향방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은행주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2월에만 MSCI 월드 인덱스가 5% 하락했는데 네. 은행 섹터가 8% 하락했다면 은행주가 하락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은행주 하락의 주범으로 CDS 프리미엄이 최근 238베이스 포인트까지 치솟고 있는 도이체방크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ECB가 마이너스 정책, 금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은행들의 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이미 발행된 코코펀드에 대한 이자 지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저는 여전히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물론이고 은행주 하락 이유 모두 하락하는 석유가 원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일단 도이체방코가 아니다라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코코본드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 시장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이백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악재의 소멸로 인정돼야 됩니다. 발행된 코코본드를 되사겠다는데 이거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그들의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가 증시 하락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한 은행이 위태로워지는 소위 금융경색 단계라면 리보 OIS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야 되는데요. 대략 14베이스 포인트 정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금융위기 때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위태로워지는 시스템 위기의 단계도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들은 시장 하락의 주범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보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뱅크 인덱스가 월요일 하루에만 5.22% 급락했는데요. 이거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은행주 지수가 5% 이상 급락한 것은 과거 신용경색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도이체방크만 하락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날 코메르츠방크도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방카 몬테파스키도 그날 하루에만 11%나 하락을 했고 그리스의 에르가시아스는 무려 29%나 폭락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골드만삭스가 4.6%, 모건 스탠리가 6.9% 급락했는데요. 단지 도이체방크가 손실을 발표하면서 의심을 받았을 뿐 대부분 전 세계 은행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짜 이유는 유가 급락 때문이었죠. 유럽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유럽 은행권이 떠안게 될 에너지 업체의 부실 여신은 무려 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270억 달러라면 향후 3년간 은행권 전체 세전이익의 6%에 이르는 손실이 오로지 한 군데 에너지 섹터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의 하락 원인은 유가 하락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유가가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사건과 매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휴 전에 감산을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유로지오 델피노라는 석유 장관이 사우디의 알리 알라미 석유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남 직후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이 외교적 언어에서 생산적이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하는 발언이죠. 이 사우디는 지금 누가 손을 내밀어도 거의 묵비권을 행사 중인데요. 실질적인 감산의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가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아무 말 없으니 석유 시장은 강하게 실망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급락하다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종가 무렵 미국의 에너지 시장이 종가에 마감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이 사우디와 감산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가가 반등 주면서 당연히 은행주들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렸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겨우 빠져있던 미국 시장은 종가를 앞두고 겨우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던 겁니다. 역시 유가의 반등이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오로지 유가의 흐름이었는데요. 이란 석유 장관의 발언 직후에부터 시작해서 29달러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시장은 금융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오늘 새벽에 도이체방크가 10% 이상, 코메르츠방크도 8%, 소시에테 제네럴 9%나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오늘 새벽에 장중할 때 2% 가깝게 반등을 보였었죠.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기존 150만 배럴 초과 공급을 175만 배럴 초과 공급으로 상향 조정했고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유가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재벌 이고르 세친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모처럼 다시 희미하게 싹트던 감산에 대한 기대치가 확 주저앉으면서 오르던 유가를 찍어 누른 것이죠. 결국 장중한 때 29달러를 넘어섰던 유가는 종가 기준 27.45달러로 또 하락해서 마감되었고 미국 증시는 상승분을 모두 개어내고 마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증시의 흐름을 통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 있던 중국 증시는 그동안 열리지도 않았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분명한 알리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국 증시는 무죄입니다. 전략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란의 한마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 한 장, 러시아 석유재벌의 한마디가 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모두 틀어막을 수 없다면 유가에 대한 전망은 물론이고 이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주가에 대한 전망 모조리 무의미합니다. 그냥 많이 빠지면 매수, 조금 오르면 방치, 많이 오르면 비중을 축소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어지럽게 만드는 주범, 역시 국제유가, 이 유가에서 찾아주셨고요. 그 전략은 지난주에 전해주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